안녕하세요.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끝난 확정된 사례를 한번 쭉 일별해 보고 있습니다. 3달 만에 대개 끝났는데요. 8월 6일부터 신청을 해서 11월 12일 날 끝났으니까 확정은 이제 14일 지났으니까 26일 최근에 이제 어제 엊그저께 확정된 겁니다. 그러면 거의 100일 정도, 그렇죠? 100일 정도 걸렸죠. 신청서는 늘 이제 대리인 변호사, 여기 이제 대리인 변호사님이 이름이 2분 있죠, 우리나라에. 이제 제가 실명을 이제 거론하기 좀 그렇으니까 이분 이름을 뒤바꾸면 그 변호사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분 이름을 이분은 이제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름을 바꿨으면은 그 똑같은 변호사님이 있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첨부. 그렇죠.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제 면제재산 결정 신청을 안 하죠. 면제재산 결정 신청을 하는 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예전부터 이제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부 변호사님들은 하지만 대부분은 안 합니다. 여기는 이제 소송 구조 결정을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대리인 사무실에서 소송 구조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일부 구조, 파산 관제인 보수에 대해서 소송 구조를 결정했습니다. 소송 구조면 이제 한 30인가 40을 파산 관제인 보수를 이제 변호사 보수를 파산 관제인 보수를 그 국고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관제인 선임 의견 주에는 똑같고요. 인감 신고 다 9월 9일 날 선고하면서 이제 관제인이 인감 신고하고 그다음에 법원에서는 요때 채권자한테 통지됩니다. 흔히 물어보시죠. 대리인들한테 많이 물어볼 겁니다. 제가 파산 면책 신청을 하면 채권자들한테 언제 그게 통보가 갑니까? 요 9월 9일 날 가는 겁니다. 선고하고 그 다음 그날은 아니겠지만 요때 법원에서 이제 우편을 보냅니다. 요걸 보내죠. 요거 뭐냐면 파산 선고 및 면책 이의에 관한 의견 청취 기일 지정에 따른 통지서를 보냅니다. 누구한테? 채권자분들한테 보냅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다음과 같은 게 써 있습니다. 어떤 거를 채권자한테 보내는지 궁금하실까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째, 다음 채무자 누구누구에 대한 이 법원 2024 하단 땡땡땡호 파산 선고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4년 9월 9일 16시 파산 선고를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13조 제2항, 365조, 367조, 545조, 54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지합니다. 어떤 걸 통지하냐? 다음. 첫째, 1. 파산 결정의 주문. 채무자 누구누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누구누구가 파산이 선고됐구나. 2. 파산관제인의 성명 및 사무실 소재지. 홍길동, 1900 몇 년생,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몇 길, 전화번호, 이제 관제인 사무실에 이제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셋째, 채권 신고 기간, 채권 조사 기일 및 면책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 채권자 집행 기일, 면책 신청에 대한 의견 청취 기일. 첫째, 지금 이제 채권 신고는 판가를 하는 사건만 나중에 하기 때문에 요거는 추후 지정됩니다. 채권 신고 기간 및 장소, 채권 조사의 기일 및 장소, 각 추후 지정. 그 다음에 이제 면책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은 2024년 10월 30일까지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집행 파산 폐지에 관한 의견 청취, 파산 관제인 임무 종료에 따른 계산 보고의 각 기일 및 장소를 이게 이제 1회 집행일입니다. 11월 6일 수요일 16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첨사 사별관 제6호 법정으로 나오시라는 얘기죠. 채권자 집행은 고가무의 보강방간에 결의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간이파산의 결정. 간이파산은 뭐라 그랬죠? 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면 간이파산 결정을 합니다. 실제 대부분의 사건은 99.9%는 간이파산이고 간혹 하다가 5억 원 넘는 재산을 환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송파 레미안인가요? 거기 살던 분이 이제 그게 경매로 낙찰됐는데 16억인가 17억, 거의 20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임차보증금 5억 빼고 파산 관제 통장에만 16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5억 넘죠. 그러면 이제 원래 간이파산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정식 파산으로 넘어가는데 실제 그렇게 안 합니다. 개인 파산에서는 그냥 간이파산이죠. 50억을 하더라도 간이파산은 1회 배, 최후 배당 한 번으로 종료하죠. 간편하기 때문에 간이파산을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유의사항을 합니다. 뭐, 채권을 알고 있거나 무슨 재산이 있으면 관제인한테 신고해라. 그 다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본 한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한 장짜리로 해서 2024년 9월 9일 판사 누구누구 판사 명의로 나갑니다. 서울해수공원 판사 땡땡땡 도장 딱 찍어서 이게 채권자한테 요때 그러니까 9월 9일 날 보내니까 10일 한 일주일 내에 도달되겠죠. 그리고 이제 도달 안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주소 보정 싸움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보정 명령이 나왔네요. 여긴 송달료가 좀 부족했습니다. 송달료 26만 원, 그 다음에 하면 사건 송달료 20만 원 내라. 그러니까 40만 원을 아마 송달료를 안 내고 냈는지, 그래서 결국 송달료는 냈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수송 구조 결정을 신청하면서 인지대 송달료 파산 관제인 보수 이 세 개에 대해서 이제 주로 소송 구조 결정을 하는데 법원에서는 그냥 파산 관제인 보수 30만 원, 40만 원 요거만 결정해 주고 송달료는 당신이 내라. 그래서 송달료 46만 원은 결정이 안 나니까 이제 뒤늦게 보정을 이제 기다려 본 거죠. 대리인은 혹시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송 구조가 일부가 구조가 된 겁니다. 전부 구조면 좋겠지만 국가의 예산, 법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현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예산상의 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56년생이니까 이분도 이제 한 68세, 70이 조금 안 되셨습니다. 그렇죠? 이분은 이제 현대 고시원에서 28만 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 이제 소재 고시원에서 편의점 대표였습니다. 2004년에서 2014년. 그러니까 2010년간 편의점을 운영한 겁니다. 근데 편의점이라는 게 뭐 자영업자의 어떤 편의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한 동네에 그렇죠? 한 3, 40m, 50m 정도만 걸어가면 편의점이 나오죠. 그렇죠? 뭐 세븐일레븐, 그다음에 뭐죠? CU, 그렇죠? 그다음에 뭐 GS25 편의점이 되게 많습니다. 마트도 있죠. 이마트 다 편의점이죠. 그래서 결국 10년 만에 이제 이분은 춘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오다가 이제 운영하던 편의점이 안 되니까 결국은 개인회생을 못한 겁니다. 중간에 중도 이제 폐지가 됐겠죠. 한 몇 개월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뭐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지금 68세 노령이죠. 건강도 좀 안 좋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폐지가 됐습니다. 이혼은 뭐 오래전에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은 거의 40대입니다. 40대. 그다음에 20대. 자녀가 4분인데 뭐 대부분 다 별거하고 있죠. 그래서 총 채무는 3억 2천입니다. 지금 파산 선고 당시엔 예금 52만 원. 그렇죠? 이 52만 원에 대해서 압류 금지잖아요. 그러니까 면제상 결정 신청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것도 법률 영역에서는 그런 게 있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무익한 게 있습니다. 결국은 쉽게 면책이 됐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경우는 사실은 옛날 같으면 막 동시 폐지도 해줄 수도 있지만 사람이라는 건 알 수가 없죠. 이런 이면에는 또 여러 가지 요소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뻔한 사건이라도 이제 파산 관제인을 통해서 스크린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상속 같은 것도 발견될 수 있고요. 뭐 특이한 게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뭐 파산 관제인에는 스크린이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90일, 100일 조금 안 되겠습니다. 결국 100일 만에 이제 확정이 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